네,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같은 장, 일단 그 폐장이 1시간 더 늘어난 느낌이죠. 시간상 4시 30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는 그렇다면 더 디테일한 전략 삼고 여유 있게 오늘 종가까지 전략 활용하셔서 의미 있는 날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하시죠.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뭐 사실상 바이오 특집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튀는 쪽이 있네요. 지금 뭐 플라스틱 쪽이라든지 갑자기 이렇게 또 그룹으로 튀기도 하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나 아니면 뭐 조선주 이런 움직임도 보이고, 갑자기 제닉스 로보틱스와 같은 이런 로봇주까지 움직이면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너만 가냐 나도 간다 하면서 우르르 AI 쪽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디에 주목해야 할까요? 저희는 일단 가장 이번 제약바이오 씬의 선두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ABL 바이오부터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동종업계 피어로 계산해 보면 시총 10조가 적당하겠는데, 지금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력이 있어 보인다. 8조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오늘 이제 이 현상 도전하고 있는데 찍고 내려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도 네네.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일단 어디까지 내려오면 내가 사겠다라는 그런 분들도 많을 구간일 거긴 하거든요. 네. 지금 시장의 버프도 받는 것 같고, ABL 바이오가 갖고 있는 이러한 와, 진짜 귀신이네. 세계를 뚫었네. 이러한 그러한 모멘텀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주목해야 될 거는 뭐라고 보세요, 이사님? 지금 부분에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이제 뭐 일랄릴리 기술 이전 계약 소식은 이미 지나간 거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ABL을 움직이면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당연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ABL을 바라보게 되면 이제 산오필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시겠지만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기술 이전을 했지만은 또 이제 신약 호흡 물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장 가까운 게 ABL 301, 요거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 사노피 쪽으로 이제 2022년도에 이제 기술 이전했던 신약 후보 물질인데, 이게 파킨슨병 치료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시겠지만 그래파디 B란지, A란지에 얹어가지고 이제 내투가 이런 걸 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임상 1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 2상 진입 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임상에 대한 이슈가 좀 더 부각이 되는지 여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컴패스 테라피틱스 쪽으로 이제 기술 수출한 이제 담담 치료제 ABL 001, 요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 상반기에 미국 FDA 가속 승인 신청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바이오 분위기가 계속 지속이 되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서두에 질문하셨을 때 대답을 일단은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모멘텀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어떤 바이오 분위기가 내년 초까지 계속 가주냐, 이게 좀 관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시총 10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바이오 통이 있지 않습니까? 신한처증권에. 그래서 그분의 리포트도 저도 참고를 했거든요.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은 신한에서 나오는 리포트를 무조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참고를 했는데, 이게 과거에 이제 드날리라는 이제 기업과 이제 비교를 했더라고요. 요게 이제 5조 2천억 정도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서 시총 10조가 갔는데, 그러면 ABL 바이오는 9조 2천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조금 희망을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2배 이상 가야 된다라는 결론이고, 그럼 시총 10조 이상은 무조건 가야 된다는 그런 관점인데, 그렇게 보면 최소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18만 원 이상은 최소한 가져야 된다. 뭐 그런 결론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간다고 봤을 때 과연 자리를 줄 건가는 또 다른 얘기를 보고 있거든요. 자리를 줄 건가? 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길적인 부분은 이제 잠시 후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거고, 저는 이제 살짝 발을 빼서 일단 가지고 있는 모멘텀만 일단 말씀을 드려보게 된다라면은, 결론은 뭐냐면은 일단은 긍정으로 보고 있고, 좀 전에 말씀인 산오피라든지 그리고 컴패스 테라피틱스라든지 이런 모멘텀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갈만한 이슈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걸 이동근 대표님께 토스해 주셨네요. 이동근 대표님께 그러면 여쭤봐야겠습니다. 일단 오늘 증권가 목표 주가는 18만 원 언급해 주셨고, 그럼 이제 여기서 상한가에 닿네 안 닿네, 뭐 이게 그러면 오늘의 중요한 논의는 아닌 것 같아요. 상방을 가기 위해서 한번 출렁이를 오면 여기서 대기 매수가 강해서 바로 또 올라갈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제반 조건이 앞으로 4분기 플러스 내년 초까지는 이러한 흐름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조건을 달아주셨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바이오가 끌어간다는 건 코스닥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올라갈 힘을 보유한다라는 측면과도 일맥상통할 텐데, 그러면 이동훈 대표님 지금 자리에서 내가 지금이라도 잡는 게 맞는 것인지 이 판단이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 오늘 시초가가 상한가였는데 예. 이게 보합까지 밀렸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 맞아요. 거잖아요. 전 이런 종목을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보통 이렇게 이제 그 쭉 밀려버리면 밀려버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와, 이렇게까지 힘이 좋다고라는 생각밖에 오늘 예. 장중에 좀 못했는데, 결국 이 변동성을 극복하고 다시 올라왔다라는 게 좀 놀랍고요, 일단 첫 번째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결국 종가가 이 정도 수준에서 만약에 유지가 된다. 오늘은 장이 한 시간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종가까지 한 이 정도 수준 유지가 된다면은 내일 바로 아마 18만 원 넘어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탄력상으로는 그래요. 예. 그런데 결국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이제 오늘 따라가는 게 맞느냐? 그거는 이제 지금 좀 약간 또 퀘스천 마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들어가서 과연 먹을 게 얼마나 있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기술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좀 뭐 이런 표현 쓰면 그렇지만은 뭐 어제 잡거나 하신 분들이야 좋겠지만은 과연 지금 여기서 따라 들어가.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섣불리 들어가기도 힘들고 이게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사 들어가서 뭐 좀 먹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들어가서 뭐 18만 원 간다고 해도 한 10%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먹으러 그런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냐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18만 원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금 조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동행 이래가 길고 오늘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났다라는 게 물론 말씀 지금 나오는 것처럼 수급의 에너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만은 약간 이게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만큼 단타들도 많이 붙었고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시세를 그러니까 한 내일 정도까지는 저는 뭐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상승의 어떤 흐름은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 들어가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저는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붙기에는 조금은 리스키한 도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승 여력이 18만 원까지로 일단 시장의 합의가 모여졌다면 여기서 18만 원 노리는 부분에 있어서 확률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할 포인트 같기도 합니다. 물론 내용적으로 봤을 때 매우 좋은데 기술적으로 지금 엄청난 거래 대금을 실려가면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에서 우리는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걸까요? 이 부분 좀 점검 받고 싶은데, 코스피 쪽에서 삼바가 쉬는데 셀트가 달립니다. 네네. 삼바가 있었다면 오늘 어떻게 됐을까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포인트긴 한데요. 그쵸? 자, 셀트리온 진짜 이 말 그대로예요. 기다림에 화답할까? 이거 20만 원만 뚫어주면 이거 진짜 환호성 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시적으로 20만 원 뚫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부정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셀트리온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가치라든지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게 가업 승계 이거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023년도부터 꾸준히 계속 지금까지 관점이 안 바뀌고 있는 것들이 가업 승계 이슈가 가업 승계 이슈가 다시 부각이 돼야 저는 주가 간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근거가 뭐냐면은 2023년도 이제 하반기를 보게 되면 10월 달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주가가 13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급등을 했었거든요. 예. 이때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가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차례가 뭘까요? 셀트리온 제약 흡수 합병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셀트리온 홀딩스 IPO 이렇게 지금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작년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바이오가 그렇게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했는데, 그리고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을 언급하신 전문가들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주가 안 갔어요. 그러면은 셀트리온의 주가를 움직이는 어떤 그 모멘텀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그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신약 가치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뭐가 있을까? 딴 거 없습니다. 서정진 회장에서 서진석 총괄
대표적으로 가는 가업 승계가 저는 모멘텀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하나만 일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2024년도 1월달 JP모건 헬스케어에서 그때부터 이제 서진석 의장하고 서정진 회장이 같이 참여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서정진 회장이 메인 트랙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대담이 있었는데 그 기자들과 간담회라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서진석 의장을 큰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때 당시 나이는 이제 내 나이가 69세이기 때문에 내가 활동을 못 하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이 친구가 하지 않을까라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 가업 승계는 이 사람한테 진행이 될 거다라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는 거 봐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흡수합병했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합병을 하고 그러면서 상속 자금인 셀트리온 홀딩스를 또 이제 IPO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가 착착착 진행될 때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셀트리온 제약이 흡수합병이 쉽지 않은 이유가 아시겠지만 셀트리온의 주주들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기업의 가치가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중요한 건 이 서정진 회장이 생각하고 있는 가업 생각이 이루어지려면은 셀트리온의 주가가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셀트리온 제약의 주가가 올라가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셀트리온 주주들이 반대한 명분이 뭐냐면은 이 두 회사의 본질적 가치가 맞지 않다. 이게 불만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런 점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셀트리온 제약을 흡수합병하게 되면서 가업 승계가 진행된다는 그런 얘기가 다시 나오게 된다라면은 주가 가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주가 20만 원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지속적으로 가기는 제가 보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성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승계 부분이 아직까지도 투명하지 않다. 그 정리가 될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이렇게 들어와도 제약바이오 내에서 셀트리온은 굳이 손을 뻗지 않는다. 네네. 의견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 첫 번째 종목에서 ABL 바이오, 예. 셀트리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볼만한 종목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그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우리가 알보리만 보더라도 알보리펩이겠네요. 애는 빼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알보리펩만 보더라도 충분히 살만하잖아요. 그리고 ABL 바이오가 일랄일 때문에 갔다라면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펩토론 봐야죠. 펩토론 지금 스마트 대포 기술 검증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 다음 달에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이제 본계약 체결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게 본다는 펩토론 같은 경우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리카켄 바이오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전고점 돌파 못하고 있다가 어저께 전고점 돌파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회적으로 ABL 바이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바이오에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이 기술 이전 소식이 있는 기업들이란지 예. 그리고 신약 개발해서 임상 진행하는 기업들이란지 이런 기업들이 있다면 그쪽은 분명히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이거는 네이버에 조금만 검색해도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만 이제 공부를 하시라라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약바이오는 팔로우하는 분들 굉장히 공부하는 거 그쵸? 중요하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본업도 본업인데 승계권 때문에 부정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셀트리온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사실 수급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셀트리온이 굉장합니다. 오늘 외국인도 그렇고요. 기관도 그렇고요. 프로그램 1위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거래대금 4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이동훈 대표님.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이슈를 품고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뭔가 다를까를 자극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의견이 가장 갈린 종목은 이거라고도 셀트리온? 들어오기 전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사실 저는. 왜냐하면은 예.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되게 교과서적인 거예요. 7월부터 지금까지 옆으로 횡보했어요. 예. 그리고 뚫었어요, 그 상단을. 박스권의 상단을 맞아요. 뚫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딴 거 다 빼자고요. 딴 얘기는 다 빼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거는 긍정이에요,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셀트리온 좋아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바이오에서.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사님 말씀처럼 바이오에서 볼 종목이 많은데, 자, 그런 거 빼고, 그런 건, 그러니까 셀트리온만 놓고 봤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오늘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수급이 붙고 있고, 예. 그리고 일단 지금 7월부터 이어졌던 박스권이 돌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이 박스권 횡보를 뚫었다라는 부분은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요인들을 다 제외하고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기술적으로만 봐서 다른 요인들을 제쳐놓고 그렇다면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사실 기술적으로는 긍정 의견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뭐 지금 바이오 쪽에서는 사실은 셀트리온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저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만 놓고 봤을 때 오늘은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없고, 예. 그러니까 약간 뭔가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건 외국이나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체제로서의 수급이 들어온다는 그런 뉘앙스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좀 가는데 뭔가 좀 살만한 것들. 그러니까 물론 외국인들이 최근에 뭐 이 바이오 쪽에서는 매수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전반적으로 흐름, 그러니까 수급의 흐름은 나쁘지가 않은데 이제 그 시총의 규모라든가 또는 어떤 상징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대체제로서의 역할,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셀트리온의 매수세, 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그런 의미도 어느 정도는 좀 내포한다는 쪽으로 저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장기 박스권을 뚫었다는 점에서 저는 오늘은 셀트리온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의 믿음성은 확인이 되는데 삼바의 대체성 수급일 수 있다라는 점까지 봤을 때는 일단 두 분의 의견에 어느 정도 한계는 기술적이든 펀더 쪽이든 보입니다. 삼바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 재개가 24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셀트리온이 과연 어디까지 나타낼 수 있을지, 20만 원 돌파는 정태경 이사님께서도 단기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해주신 부분이 있을 만큼 여러분 잘 바이오 씬에서의 셀트리온의 역할점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저희 종목들, 이쪽은 그러면 ABL에 만든 이런 제약바이오 씬 중에서 다음 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점검의 시간 계속 이어갈 텐데요. D&D 파마텍 보겠습니다. 오늘 권리락입니다. 세론 나왔고 다시 방향을 위로 만들었습니다. 정태경 이사님. 네. 최근에 비만이 엄청 핫해요. 특히나 약간 인하 이슈가 나오고 나서 그러면 기존 빅파마들이 새로운 플랫폼을 얹어서 출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니즈가 강해졌고 우리나라 이런 기술력이 있는 쪽은 그쪽에 있어서 굉장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네. 화이자, 메세라, D&D 그리고 경구 등등 네. 빼놓을 수 없는 핫한 키워드 다 갖고 있는데 지금 계속 가잖아요. 비만 시장이 더 열려 있다면 우리는 이 시장 믿고 더 본다라고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네. 다음은 미래가 빤히 나와 있잖아요. 경구용. 경구용. 근데 지금 중요한 건 D&D 파마텍이 지금 하락 VI가 걸렸거든요. 하락 VI가 걸렸어요. 제가 일단은 하락 VI를 언급을 먼저 드린 이유가 뭐냐면 D&D 파마텍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이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11월 7일 미국 간학회에서 이제 메시 치료제, 그러니까 DD01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최신 초록으로 이제 선정이 되게 되면서 임상 이상 1차 평가 지표하고 24주 투약 결과를 발표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이제 모든 환자 이제 48주 투여 완료 예정인데 이런 것들 감안해 보게 되면은 이 치료제 관련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D&D 파마텍을 바라볼 때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메시 치료제도 있지만 이거보다는 이제 경구형 비만 치료제. 예. 11월 4일 날 이제 미국 그 비만학회 여기에서 경구형 비만 치료제 전임상 시험 결과를 최초로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했고 지금 연말까지 이제 4주가량 투여하고 난 이후에 체중 감소 효과를 이제 공개할 예정인데, 그러니까 일상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인데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저는 상당히 좀 기대가 돼요. 만약에 여기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여기서 주가 레벨업이 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멘텀이 있는데, 근데 이런 모멘텀이 반영이 되기 위해서 먼저 선결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는데 무상증자 이슈. 예. 차라리 G2G 바이오처럼 무상증자 하기 전에 주가가 빠졌다라면은 매수가 가능하다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반대로 무상증자 전에 주가가 올랐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무상증자 이전에 주가가 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증자하고 난 다음에 한동안 주가가 좀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날짜가 11월 13일인데 이 무상증자 이슈를 11월 달 내에는 빠르게 해소를 시켜야 방금 말씀드린 경구형 비만 치료제 일상 임상 데이터 모멘텀이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져요. 그렇기 때문에 D&D 파마텍이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무상증자 이슈가 좀 해소가 되기 전까지 좀 기다렸다가 천천히 매수하는 그런 스탠스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G2G 바이오처럼 차라리 무상증자 전에 주가가 빠졌다라면은 G2G 바이오처럼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 반대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중립 의견을 일단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려오면 매수 네네. 가능인 거네요. 다음은 네, 그렇죠. 경구용이니까. 근데 지금 무상자 이슈 때문에 다른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바이오된 종목들 대비해서 네. 혹시라도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은 감안해서 D&D 파마텍을 좀 바라보자라는 것들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 넥스트 네. 스텝이 경구용이라고 한다면 D&D 파마텍은 늘 그 꿈의 재료를 갖고 있는지라 가격만 예뻐진다면, 여기서 예뻐진다는 건 좀 내려왔다면 언제든지 다시 봐야 될 텐데 지금은 좀 높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관망 의견입니다. 기술적으로 그러면 같이 점검 받아보겠습니다. 권리랑 날 이렇게 보통 가고 좀 빠지더라고요. G2G도 그렇긴 했는데 G2G는 낮은 자리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잘 갔다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이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인가요? 8만 원은 지켜주는 듯이 보여지긴 하지만 사실 최근에 빠졌을 때 6만 원 중반까지는 왔었네요. 사실 이제 저도 이사님하고 이제 비슷한 의견이에요. 사실 네. 이 무상증자 이슈가 조금 걸림돌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오늘 윗꼬리가 상당히 길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의 그 고가와 지금 저가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 약간 세론의 그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이런 모양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도 약간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지금은, 그러니까 뭐 급하게보다는, 그러니까 결국은 저도 이 무상증자 이슈가 좀 해소가 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좀 가격 정도는 안정이 되고 나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가격이 뭐 어디서 사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 그 부분이 먼저 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도 사실 오늘은 이거는 좀 관망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지금 옷장으로 들었으면서 오히려 지금 낙폭이 좀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른 부분들을 상당 부분 지금 좀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급할 게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거래가 늘고 있다라는 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래가 늘면서 지금 오늘 윗꼬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나온 대로 거래 증가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좀 판단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도 오늘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서는 관망이다. 어쨌든 그러면 그 입고까지는 어디까지 자리를 잡는가가 D&D 파마텍은 그러면 중요해 보인다라는 의견도 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꿈은 살아있다로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이쪽으로 가보죠. 이쪽 동네가 요즘에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신테카 바이오 보겠는데요. 사실 이 종목이 어제 핫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도 핫했는데 꼬리를 좀 많이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가가 높았던 거예요. 시가가. 지금 이쪽 동네가 시끄러워졌기 때문에 네. 여기부터 점검해 주세요. 네. 신테카 바이오는 뭐 일단 여담이지만 유상자 받으신 분들 되게 부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유상자 가액이 2,000원대더라고요. 근데 지금 주가가 5,500원대면은 그죠. 정말 상당히 많이 부러운데, 일단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최근에 11월 초에 혹시 기억나세요? AI 로봇 첨단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분야 투자에 7천억 정도 R&D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얘기 나오게 되면서 신테카 바이오가 저는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11월 6일 전후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11월 6일 전후를 해가지고 신테카 바이오하고 고용이 같이 움직였거든요. 같이 움직인 이유는 제가 그 고용도 물론 실적 효과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테카 바이오와 고용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정부에서 죄송합니다. 7천억이 아니고 9,400억입니다. 9,400억 R&D 투자. 요 이슈 때문에 같이 이제 주가가 저는 개인적으로 반응을 했다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개별적인 이슈. 이 회사 같은 게 잘 아시겠지만 AI를 활용해서 신약 호흡물질을 발굴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AI를 활용한 의료기기 투자, 여기에 맥락이 맞는 정부 정책 수혜,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반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황도 나갔지만 이제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 개발 프로세스 이거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AI 바이오 슈퍼컴퓨팅 센터를 구글 클라우드로 전환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해서 앞으로 신약 개발에서 좀 더 속도를 낼 것이다. 그리고 구글과 인프라 협력을 통해 가지고 AI 개발, 신약 개발 분야에서도 이제 좀 더 시너지가 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신테카 바이오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말씀 드리고 하냐면은,
지금 발생되고 있는 바이오에 대한 분위기, 이슈를 적절히 주가에 녹여가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 의견을 드리는 게, 긍정 의견을 드리는 게 그래서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이제 신테카 바이오는 유상증자 가액이 좀 결정이 될 건데, 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도 주가 유지가 된다라면은 뭐 3천 정도권이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상증자 가액 대비 현재 주가를 보게 되면 2배 정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유상증자 받으신 분들은 일단 시기적으로 정말 운이 좋았었고, 그리고 어떤 수익도 좀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확실히 내려온 자리에서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기대를 하실 수 있는 자리인 건데요. 긍정의 이슈 분석을 해주셨는데 기술적으로 보겠습니다. 신테카 바이오 쪽이 너무 안정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면 사실 지금도 멀리 봤을 때 괜찮은 매수 자리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섹터를 바라보는 요 한정된 순환 기간 내에서 움직인다라고 본다면 다른 쪽이 더 유망한 건지 고민되거든요. 오늘 사실 신테카 바이오의 차트가 네. 뭐 차트가 보다도 이제 변동성이 네. 오늘 그 위아래가 거의 4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으면 사실 기술적으로는 이것을 좋은 얘기를 드리기 힘들죠. 그러니까 뭐 오늘 상한가에서 지금 플러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도 났었고 장중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변동성의 종목 갖다가 제가 뭐 여기서 일단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조금 이게 약간의 단기 고점의 시그널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른 얘기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강한 변동성을 봤을 때는 저는 조금,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걸 부정 의견을 드릴까 하다가, 근데 저도 이제 이사님하고 마찬가지로 이 테마에 대한 어떤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상당히 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감안을 했을 때는 한 관망 정도가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의료 AI 관련해서는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또 오늘 하나 또 악재가 나왔던 게 루닛의 실적이 나오는데 루닛이 적자가 났죠. 그러니까 그래서 루닛이 빠지면서 이게 같이 좀 약간 엮여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저는 루닛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오늘 적자가 나는 바람에 사실 조금 안타까웠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신테카의 주가에도 영향을 줬던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변동성이 오늘 굉장히 강하게 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뭐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오늘은 관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그러니까 매수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뭐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의료 AI 테마 관련해서는 흐름을 봐야 돼요, 계속해서. 이 부분은 지금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밀접하게 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확인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당일 관점에서는 관망 의견 주셨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역시나 그때는 재진입도 노려볼 수 있을 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신테카 바이오는 최근 들어온 수급에 있어서의 경고성, 그러면 저희는 지속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후보로 많이 거론됐던 게 또 리가켄 바이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어제 ABL 바이오 이야기 나오고 리가켄 바이오도 같이 움직였는데요. 오늘은 왜 뭔가 매가리가 없는 느낌일까요? 정태근 이사님? 매가리 없다기보다는 조정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제 어찌 보면 정말 어렵게 전고점 돌파가 됐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8월 달 이후부터 리가켄 바이오 주가를 보게 되면 15만 8천 원,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15만 8천 원, 여기가 돌파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거래량 실어주게 되면서 3개월, 4개월 만에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긍정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ABL 바이오 놓치신 분들 같은 경우 아까 페페론도 말씀드렸지만 리가켄 바이오도 저는 같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 신약 후보 물질 중에서 LCB71이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리가켄 바이오의 ADC 링커 페이로드와 ABL 바이오의 항체가 결합해서 만든 신약 후보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저께 주가가 좀 강하게 반응이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그 LCB71 같은 경우는 중국 그리고 미국, 호주에서 이제 1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1회 이상은 결과가 좀 좋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1비상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1비상 같은 경우에 다음 달에 있는 미국 혈액암 학회에서 이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작년 이제 2024년 12월 달 같은 경우는 1A상 요 결과 임상 데이터를 그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이제 발표가 될 건데 아마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뭐 개인적으로 현재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만약에 좋게 나오게 된다라면은 기술 수출한 기업이 중국에
시토니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그 결과 좋게 나오게 되면은 글로벌 제약사 대상으로 뭐 화이자가 되시고 뭐 여러 기업도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서브 기술 수출 이제 추진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또 내년에 가속 승인 또 신청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점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어제는 에이빌 바이오 포플을 받은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밀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약 호물질의 어떤 성과가 괜찮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밀가캠 바이오도 어떤 관심을 가져도 된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알보리팩 그 관점에서 밀가캠 바이오도 긍정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보군 괜찮다 네. 언급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꽤 긴 시간 박스라인을 형성하고 있죠. 근데 ABL이 쏘아올린 공과 함께 어제 좀 큰 돈이 몰렸던 건데요. 사실 기다릴 때 이렇게 올라버리면 원하는 결과 나오고 나서 빠질까 봐 그게 걱정돼서 지금은 조금 헷갈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바이오 쪽에서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많아요. 리가캠도 마찬가지고 오늘 아랫꼬리가 엄청나게 길게 달리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신곡 경신후에 지금 저도 조정의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약간 긍정에 가까운 관망 의견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일단 좀 매수 타임에서 잡아보자라는 쪽인데 제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은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수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굉장히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었고 최근에 보면은 수급이 확실히 조금 이제 유입이 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역시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관망 의견을 드리는 거는 매수에 가까운 쪽이다. 무슨 얘기냐면 타이밍을 잡아보자는 얘기예요. 어제 일단 워낙 장대 양봉이 섰고 오늘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싸게 사시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살 기회 얼마든지 줬어요, 사실은. 뭐 15만 5천에도 줬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접근하실 때는 뭐 물론 이게 굉장히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구간에서는 매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한번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변동성이 없다면 문제가 안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좀 뭐 이게 긍정적인 쪽인데 좀 더 싸게 사보시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내려온다면 그때를 매수 기회로 앞으로 기다리는 모멘텀 충분하기 때문에 더 좋은 자리에서 접근하자의 의견에 기술적 관망으로 저희는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바이오 특집으로 다뤄봤는데 전반적으로 수급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좋은 기회 노리시길 바라면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